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멍수 변호사님의 정상회담 코너입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이제 사실상 정치권으로 진입을 했는데요. 제가 아침에 오늘 이제 화요일 날 녹화를 하고 있는데 혹시 생방송 때 말씀하신 거 좀 보셨습니까?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개연성이 높은 찌라시다. 그러니까 안철수를 지원해서 국민의힘당을 완전히 이제 해체시키고 대선에서는 이제 윤을 믿는데 그까진 좋아요. 제3세력을 간다. 이렇게 기존 보수의 무능을 일단 해체시킨다. 그리고 이제 각계 흡수한다 이런. 문제는 이제 그 뒤에 홍석현이 있다. 그리고 홍이 윤 총장도 만났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그렇게 되면 이제 결국 이 문은 이재명을 제거를 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보면 자기하고 맞섰던 사람이 되는 것 같지만 홍이라는 희대에 걸출한 거강꾼이 손석희까지 붙여가 또 손석희도 악연이 좀 있잖아요. 붙여가지고 판을 이제 다 주워 먹는. 옛날에 제가 그랬죠. 대선판이 현재 여야가 아닌 문 쪽에서 변질되어서 나온 세력이 대선판을 먹어버리고 그래서 정권 교친인가 아닌가를 판단도 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가버릴 수 있다. 찌라시대로라면 그런 내용이 좀 실감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임 변호사님 오늘 이 내용은 지금 뭡니까? 어쨌든 윤석열 총장이 사퇴하게 된 좀 지난 일이긴 하지만 좀 계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다 알고 계시는 부분이지만 결국 이제 문가리가 이제 현재로서는 이제 언론도 날라갔고 야당은 이제 있으나 마나 하고 오히려 야당은 오히려 정권 편인 상황에서 아주 유일한 저항 세력이 될 수 있는 검찰을 이제 없애기로 결정을 내렸고 결국 윤석열 검찰의 조국 수사나 이제 원전 수사 등은 사실 이것을 핑계로 되지만 결국 이제 문가리의 원래 의도인 검찰 말살을 앞당긴 거에 불과하다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 과정에서 결국 이제 신현수 민정수석이 어느 정도 이제 검찰과 정권의 어떤 안을 이제 들고서 이제 등장을 했는데 결국은 문가리 쪽에서 결국 어떠한 이제 검찰과의 어떠한 타협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게 되고 그리고 신영수 민정수석이 사퇴하겠다는 데 따라서 검찰 제거 시점을 둘러싼 마지막 협의 가능성도 완전히 사라진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총장은 오히려 총장이 검찰총장을 더 수행한다는 것은 검찰 말살에 동의하고 묵인하는 것 이상이 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고 결국 제 생각에는 윤석열 총장의 선택은 이제 대권에 도전하다가 죽느냐 아니면 그냥 앉은 채로 죽느냐만 남은 상황에서 결론적으로 결국 정치에 어떤 뛰어드는 쪽으로 결정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왜 문가리는 저렇게 검찰을 없애려고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지금 상황에서 기존의 노무현 정부 이후에 들었던 이명박 박근혜 정부까지 포함해서 결국 좌파들의 어떤 비리나 이런 것들을 자신들의 약점 때문에 제대로 밝히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그나마 이제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둘러싼 비리를 이제 수사하다가 결국은 이제 틀어졌긴 했지만은 이제 결국은 검찰이 가장 큰 문제다. 보수 야당은 형식적으로 살려두는 것도 가능하지만 결국 이제 검찰을 그대로 두어서는 특히 자신들처럼 아주 권력을 앞세워서 교묘하게 저지르는 부패 범죄에서는 대한민국에서 검찰만 없어진다면 이를 제대로 수사할 기관이 없다라는 점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결국 이제 검찰을 없애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처음에는 이 노무현 트라우마 때문에 그런 줄 알았어요. 노무현이 검찰 수사받다가 정치 보복으로 자살했다. 또 노무현은 옛날에 검사들과의 대화 이런 걸 통해가 검사들을 좀 깔아뭉갰다. 그래서 검사들이 이제 노무현의 등을 지고 이명박 초기에 수사를 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노무현이 자살을 했다. 그래서 이제 노무현을 잇는 자기들은 노무현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검찰한테 복수를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다면 일종의 좀 스토리가 좀 고전적인 형태의 이긴 하지만 이유는 조금은 된다 보는데 가만히 보니 문가리가 노무현을 그리 챙기지도 않아요. 노무현 추도제도 안 간다 그러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문가리는 노하고는 사실상 전혀 관계없이 지금 자기가 우상화되고 있는데 그렇게 보자면 저렇게 검찰을 없애려고 하는데 또 따지고 보면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리는 과정에서 문가리 쪽에 윤석열 지금 총장이 수사팀장 했잖아요. 박영수 특검에서. 그리고 또 그것 때문에 초대 중앙지검장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중앙지검장을 할 때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에 문가리 보수 진영에 대한 초토화 거기에 일단 또 선봉에 있었잖아요. 그럼 검찰을 가지고 지난 정권을 무너뜨리고 또
이번엔 그 자기 정권이 초창기에 안정화되도록 정적들을 제거하는데 충분히 이용해 먹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람을 대검 총장까지 시켰잖아요. 네. 검찰 정치를 했잖아요. 네. 검찰 정치를 초반에 잘 해놓고 왜 뒤에 검사를 뭐 수사권을 다 없애버리니 이 짓을 합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가 자기들끼리 좀 패가 안 맞아가지고 우리가 지금 뭐 아직 공개되지 않은 스토리가 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아마 청와대에서 윤 총장에게 한라인어는 민정수석을 하던 조국을 시켜서 네. 검찰총장, 중앙지검장, 적폐청산 등에 앞장서는 중앙지검장이 사실상 검찰총장이 있으니까 오다가 많이 내려왔을 거고 네. 다른 한라인은 양정철이를 통해서 내려갔겠죠. 네. 양정철이가 적극 추천해서 윤이 총장이 됐다, 뭐 중앙지검장이 되고 총장이 됐다는 건 다 아는 거고요. 네. 자, 그렇게 보자면 윤으로서는 시켜서 하고는 있었지만은 뭐 꼴사람 꼴이 조국한테 좀 많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손 좀 봐야 되겠다라고 나서게 된 거 아니겠어요? 네. 검찰총장 하면서 네. 나도 내 목소리는 이제 좀 내야 되겠다. 네. 그게 참 어떤 일을 시켰길래 꼴이 그리 사나웠을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게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뭐 우리들 병원 네. 빨리 매듭 지어라 했는지 네. 뭐 북한의 정제유 석탄 준 거 수사 네. 뭐 빨리 매듭해라 했는지 신라젠 수사하지 마라 했는지 네. 뭐 좌우간 그런 것들 중에 하나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과 정권과의 갈등이 발생한 게 정권 초도 아니고 정권 이제 중반쯤부터 이제 시작이 됐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뭐라 그래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재인 정부의 사람으로서 가장 중요한 어떤 그런 적폐 청산으로 명분을 내세운 그런 업무와 어쨌든 그 정권의 핵심과 관련되는 여러 사건들에 대한 수사를 굉장히 실질적으로 직접 지휘하는 관계여서 뭐 더 이상 뭐 이게 서로 상대방이 더 이게 가까워질 수 없을 정도로 긴밀한 사이였는데 결국 이제 검찰총장을 하게 되면서 조국 수사를 이제 기반으로 해서 결국 엄청난 갈등이 벌어지더니 결국은 이제 파탄나는 관계로 종결된 것이 뭐 어떤 면에서 굉장히 재미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좀 여러 가지 흥미로운 얘기들이 많지 않을까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윤이 이제 남아 있으면 쪼다가 되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당신이 위기에 몰렸을 때 우리가 두 번이나 검찰이 뜻을 모아서 당신을 살려줬는데 네. 당신은 지금 검찰을 없애는데 쪼다처럼 앉아있냐. 나가라. 그렇습니다. 뭐 나가서 싸운다든지 반대를 하고 네. 던져라. 네. 뭐 검찰 안에서 분위기는 대략 그렇게 흘러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어쨌든 윤석열 총장이 예. 본인의 인생에 예. 본인의 인생을 뭐 예. 거의 완벽하게 이제 검사로서 이제 그 인생을 일치하고 있을 텐데 하여튼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더 이상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뭐 아무것도 명분도 실리도 얻을 수 없는 상황에 몰렸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결국 이제 사표를 내게 되었다고 사표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 그리고 사표를 낸다고 해서 끝날 일이 아니라 정권의 핵심부들은 결코 윤석열 총장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뭐 윤석열 총장이 꼬리를 말고 뭐 항복을 한다 하더라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그런 길을 갔기 때문에 결국 이제 정치의 뜻을 두고 어떤 결심을 한 게 아닌가 이제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권에 이제 도전하는 부분이 뭐 이래도 그만이고 저래도 그만이니까 뭐 그냥 안 할 수 없어서 하는 거다. 지금 이런 양식이 돼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최근에 그래서 결국 이런 이제 윤석열 총장의 행보를 두고서 예. 이제 뭐 기다렸다는 듯이 이제 각계 이제 이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데 국민의힘 권성동 같은 경우는 윤석열 총장이 이제 몸 만들기를 할 시기다. 그다음에 뭐 정진석은 이제 강연 정치를 할 때다. 그다음에 뭐 기다렸다는 듯이 또 김종인은 내가 뭐 윤석열 총장과 자연인으로는 내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밝히고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오늘 이제 소장님께서 이제 그 한국경제 사설 네. 칼럼 그 얘기 이제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에 앞장서는 윤석열 총장이 예. 이제 하여튼 이런 과거의 적폐 청산 수사와 삼성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쉽게 말해서 이제 그걸 잘못했다고 빌어라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그런 얘기들이 봤는데 근데 결국 저는 이제 이 모든 이야기들이 결국 윤석열 총장을 이제 죽이겠다는 이야기밖에 저는 이해가 되지 않고요. 제 생각에는 어쨌든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뭐 몸을 만들어라 하는 그 순간 뭐 당연히 이슈에서 이제 그 윤석열 총장이 잊혀지게 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정치적 개입은 필요하지만 그 다음에 또 사태의 변에서 밝힌 것처럼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검찰 말살에 또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는 것.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이제 보궐선거에 영향을 행사해야 되는 건 맞지만 당연히 기존 정당에 입당한다거나 어디 연대를 한다거나 어설픈 강연 정치를 한다거나 안철수처럼 뭐 명망가들과 뭐 악수를 나누는 것. 그 다음에 지금 당장 어떤 독자적인 정당을 자신이 창당하겠다. 이런 거는 모두 다 좀 자멸로 가는 길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만히 있으면 이제 사람들이 잊혀지고 기억에서 멀어지면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그렇죠. 가끔씩 잽은 날리는데 그렇죠. 이제 그 잽을 어떤 방식으로 날리느냐는 게 이제 중요한데 그렇죠. 이제 여태까지 보면 조금 될 만한 사람이 있으면 이제 그걸 이용해서 자기가 뭘 좀 챙겨보겠다라는 사람 또 더 나아가서 이제 그쪽을 또 공작적으로 망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 별의별 사람들이 다 달라붙어서 지금 건물을 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우려들 중에 하나는 윤 총장 스스로가 나이가 이제 거의 환갑인데 법 쪽에 특히 뭐 검찰 고위 간부를 하다가 나온 사람들의 이 소사이어티에 특유의 작용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기득권 내지 굉장히 그 정치 공학적인 그 선수들 이런 부분들이 작동되어가 움직이면 그 윤이 좀 어려울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어떻게 봅니까? 그 뭐 주변에 보면 뭐 안대희하고도 가깝고 뭐 박영수하고도 가깝고 뭐 정상명하고도 가깝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좀 윤석열 총장이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이제 50 그 합격이 늦어졌고 그래서 사실 좀 검사로서의 출발 자체가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었는데 결국 이제 윤석열 총장의 능력을 이제 발탁하고 아꼈던 이제 검찰의 선후배들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이제 안대희 전 대법관을 포함한 이런 분들이 이제 사실은 윤석열 총장을 중용하면서 대한민국 특수통 이제 검사의 대표로 이제 성장해 나왔는데 그러저러한 인간적인 연들은 굉장히 많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술 좋아하고 뭐 보스 기질이 있어서 구라도 뭐 술자리에서 혼자서 다 한다면서요. 근데 이제 저는 예전에 이제 반기문 이제 전 유엔 사무총장 같은 경우를 좀 들고 싶은데 당연히 자신이 이제 뭐 30년 가까이 검사로서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당연히 자신과 잘 통하는 사람들이 검사 출신인 건 어쩔 수 없지만 반기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듣기로도 이제 정말 뭐 한 달 천하였습니까? 그래서 그걸 끝나긴 했지만 이제 그 귀국하기 이전에 대한민국 그 외교관 중심으로 해가지고 뭔가 참모 조직이 꾸려지고 뭐 이렇게 한다는 얘기 저도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좀 굉장히 좀 솔직히 좀 뭐 이게 그렇게 해서 되겠나 생각이 좀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가 외교관을 폄하해서가 아니라 저는 정치라는 것은 분명히 별도의 어떤 사고와 어떤 그 학습 투기가 필요하다. 이게 뭐 내가 검사를 했으니까 내가 외교관을 했으니까 뭐 공무원을 했으니까 그 경험을만 가지고 뛰어들어도 되는 분야가 아니라 다 연관은 있긴 하지만 무언가 좀 다 통용되지 않는 무언가 독특한 전문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과거에 검찰에서 같이 일했던 사람들로만 보모한다 그러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처럼 그냥 정말 맥없이 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가능하시다면은 배경 등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검사를 같이 했다거나 뭐 이게 아니라 어쨌든 이 윤석열 총장이 자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검사 출신도 그렇고 외교관 출신도 그렇고 제일 이제 저도 이렇게 저 스스로도 그렇지만 이게 뭐 아무리 친한 사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100% 올인하는 사람들은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주위에 두고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정말 자신 이상으로 정말 싸워줄 수 있는 그런 정말 그런 사람들을 주위에 확보하는 게 전 더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러한 면에서 뭐 김종인을 만난다거나 뭐 정치 전문가를 만난다거나 경제 전문가를 만난다거나 이런 건 정말 아무런 의미가 없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안철수를 한번 만났다잖아요. 네네. 옛날에 이제 그 국정원 그 대선 개입 수사에서 윤석열이 뭐 구속시켜야 된다고 세게 나가가지고 이제 대구 고검 검사로 쫓겨났을 때 그때 이제 정대철 씨가 서울법대 나와서 선배잖아요. 그래서 정대철 전 의원이 다리를 낳아서 그때 동교동계가 다 안철수 쪽에 있었으니까 한번 안철수하고 이렇게 만났다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뭐 정치인은 할 생각이 없다 해서 안 했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제3세력을 확보한다라는 명분에 뭐 제3세력으로 가서 정치판을 해체하는 것은 좋은데 제가 봤을 때 안철수야말로 이제는 완전히
구가다도 보통 구가다가 구형이 아니라 출시 11년째 아닙니까? 그러니까 늘어져도 너무 반복적으로 재생해서 이제 늘어질 대로 늘어서 제대로 된 음이 안 나오는 카세트 테이프라고 봐야죠. 그리고 이제 돌아가는 게 저 왼쪽 상가부터 오른쪽 상가까지 일렬로 전부 다 돌았잖아요. 그런 안철수를 제3 세력이라고 해서 만나가지고 내가 너 철수가 이번에 당선되도록 단일 후보가 되도록 도우고 또 되면 당선시키고 그러면 내 파워를 가시하니 철수 너는 서울시장에 만족하고 다음 대선은 날 도와라. 뭐 이렇게 이제 각을 짠다라고 하는 부분이 뭐 세력도 커지고 나름 뭐 이 자기 지지 기반을 넓히는 부분이다. 그러면 그 사이에 이제 국민의힘당은 이제 완전히 괴멸되어서 안철수한테도 후보 뺏기고 또 당선자를 안철수가 되면 국민의힘당은 이제 완전히 무너지고 개별적으로 다 흡수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계획을 이제 짜고 있고 그걸 이제 뒤에서 설계자가 디자이너가 홍석현이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제 아무리 좋은 개혁도 정치의 이런 그 홍석현은 정치 부록하잖아요. 정치를 쥐가 하지. 저런 식으로 정치판에 이 정치인들을 마치 장기판의 말로 사용하면서 국민의 선택은 지 자신의 기획 공작이 최고고 국민의 선택은 그건 뭐 형식적이다. 뭐 그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어떻게 보면 문가리보다 더 큰 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세력에 윤 총장이 달려가서 뭐 안철수 만나고 지지하고 이제 이렇게 가면 너무 진부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깐 것도 그러지 말라고 깐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니 정말 그거는 정말 윤 총장님께서 좀 귀담아 들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도 뭐 저는 뭐 저도 제가 무슨 정치를 많이 알고 하는 거 아니지만 뻔하지 않습니까? 검찰에서 이제 오래 있다가 나온 정치를 하게 되니까 당연히 주위에서 이제 당신은 경제를 모르지 않느냐, 뭐 경제에 대해서 누구의 얘기를 좀 들어봐라, 잘해라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처음에 이제 소장님께서 막 이놈 대한민국 경제 전문가들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막 말씀하셨을 때 뭐 소장님에 관해서 들은 이제 모든 말씀이 다 그렇긴 했지만 아니 그래도 경제가 굉장히 전문적인 분야인데 왜 경제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어떤 이렇게 폄훼를 하실까라고 생각했는데 저도 쭉 돌이켜 보니까 그러니까 일단 제 생각에는 대통령 혹은 정치하는 사람이 경제 전문가일 필요는 전혀 없고 결국 이제 그 경제의 어떤 전문적인 분야는 그런 전문적인 분야를 하는 사람들끼리 잘 의논해서 결정하도록 뒷받침하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알고 있어야 될 경제에 관한 내용은 저 뭐 언론 보도 등에 따르니까 뭐 윤석열 총장께서 평소에도 뭐 검찰청 경비원이라던가 뭐 경찰청 뭐 청소부라던가 경찰청 이렇게 뭐 요리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하고 좀 사이가 나쁘지 않 뭐 좀 긴밀하다고 하다고 제가 들었는데 경제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면 그런 분들 만나서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도움이 되겠는지 그분들 통해서 얘기를 들으면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뭐 경제 관련 전문가들 교수들 만나봐야 아무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함정에도 절대 빠져서는 안 된다. 그러면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 그래서 저는 그 본인이 그래도 사시에 8번 떨어졌나요? 8번 떨어졌다고요. 9번째 됐다고 해서 공부를 많이 하고 인생 경험도 해서 공부만 해서 한두 번에 된 그렇죠. 엘리트 뭐 검사라는 사람과는 세상을 보는 시각은 좀 더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구라도 좋고 언변도 있고 배짱도 있고 뭐 이렇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정치 자질은 뭐 딴 사람의 검사 출신들보다는 좀 더 있다 보지만은 정치의 본질이 무엇인가라는 부분에 원론에 돌아가서 그렇습니다. 공부를 좀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그냥 감으로 배운 정치나 이런 정치의 이 모습 이런 것들은 정치라고 할 수 없는 일종의 이런 뭐라고 할까요? 이 공작이자 뭐 정치 공학이지. 그것이 정치라고 볼 수는 없는 그렇습니다. 거거든요. 본인이 지금 검찰 간부를 하면서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 양정철이부터 시작해서 쭉 다 홍석현이까지 다 그거 솔직히 보면 좀 괜찮은 사람이라면 만나지도 말았어야 될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협작꾼들은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하여튼 좀 그러니까 어려운 길을 결심하셨고 그다음에 뭐 저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도 윤석열 총장이 이제까지 해왔던 일들, 물론 그러니까 검사로서 정말 좀 무지막지하게 칼을 들이대고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했냐에 대한 제 자신의 비판은 있지만 그 비판을 넘어서서 어쨌든 검사로서의 직분을 정말 성실히 수행했다. 그래서 하여튼 뭐 내 앞에 뭐 범죄 혐의거리가 있으면 나는 좌고우면하지 않고 그 범죄 혐의를 추적해서 수사하고 기소한다. 여기에 뭐 충실히 이제 살아왔다는 분이고 사실 좀 대한민국에서 참 그런 사람도 드문다는 게 참 비극적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뭐 예전에 뭐 반기문이나 안철수처럼 정말 이게 완전히 구린내 나는 정말 하루아침에 썩어 문드러진 어떤 구태 정치인으로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기 때문에 소장님도 그런 말씀 하시죠. 더 비슷한 말씀 하신다고 생각하고 저도 마찬가지인데 하여튼 이제와 같이 정치인들 사이의 어떤 미팅, 그다음에 어떤 뭐 전문가들 사이의 어떤 미팅, 그다음에 뭐 정말 수준 낮은 이미지쇼 이런 것들은 결코 윤석열 총장을 그러니까 어떤 의미 있는 존재를 만드는 일이 절대 될 수가 없다는 걸 명심하시고 말 그대로 국민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 것인지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만 좀 집중하셔서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정치적인 뭐 그런 것도 없지 않아 필요하시겠지만 거기에도 주안점을 두고 계신다면은 정말 지금 국민들이 보내고 있는 지지가 뭐 2배, 3배로 좀 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뭐 어찌됐건 지금 좌우를 막론하고 지금 그 기존 시스템에 지금 소속되어 있는 제도와 그 인물들에 대한 환멸이 뭐 그래도 상당수 국민들이 정말 가지고 있는데 이 환멸들을 자신에게 이끌어내야 승부가 있는 것이지 윤석열 총장이 뭐 누구처럼 무슨 대단한 미남도 아니고 뭐 파릇파릇한 젊은이도 아니고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셔서 대한민국 정치와 대한민국의 의미 있는 인물로 꼭 성장해 주시기를 하는 마음이 좀 간절합니다. 저는 생각을 할 때 본인이 자기를 냉정하게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네. 왜 그런가 하면 저 양반이 아버지가 연대 경제학과 교수죠. 예. 그래서 한국경제학회 회장을 했다잖아요. 네네. 경제학과 교수들 중에 학회가 여러 개인데 가장 큰 게 그거거든요. 그럼 연대 경제학과 교수로 한국경제학회 회장을 했다면 그냥 경제학과 교수가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본인의 집이 이 서울이고 네. 아버지가 연대 교수고 네. 경제학과 교수고 경제학회 회장까지 했다면 아마 한국의 기득권, 최고 기득권 중에 힘이 있다고. 이 집안이 그렇습니다. 패밀리가 그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8번 재수를 하고 사실을 9번 만에 됐다면 집에서 돈이 있으니까 맞춰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지금까지 본인이 살아온 거나 또 자기 부인하고 결혼을 하거나 이런 부분을 보면 기득권이에요. 네. 기득권. 어떤 뭐 부족함에 시달렸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자,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은 기득권의 영역에서 살았던 또 하나의 기득권이 필요한 게 아니라 기득권에서 살았지만은 이 사회가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식으로는 유지될 수 없다라는 한계에 도달했다라는 서민들의 지금 이 욕구가, 이 반란의 욕구가 가득 찬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지금 이재명이 같은 경우에는 그걸 이용하고 그렇습니다. 악용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기득권 지향으로 뭐 홍석현, 안철수 다 기득권이잖아요. 네. 그럼 기득권 지향으로 가는 포지션을 취해서 상대 반기득권 후보와 부딪힐 때 이길 수 있겠느냐. 네. 아무리 정치공학적 구도에서 우위를 점한다 하더라도 쉽지 않을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그래서 이 시대상이 왜 파퓰리즘이 성행하고 그렇습니다. 왜 세계의 정치가 다 흔들리는가, 현재 경제는 어떤 상황에 와 있는가, 일자리가 왜 다 사라져 버렸는가, 이런 시대에서 정치인이 도대체 뭘 가지고 이 화두를 꺼내서 가야 되겠는가. 거기에 자기 목소리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자기 스스로 네. 기존에 있는 정치꾼들 또 정치 가해 선생이나 하거나 책사라는 놈들 말을 그대로 하면 그는 필망이. 그래서 뭐 하여튼 뭐 앞서서 지금 폭망했던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황교안 아무것도 모르고 정말 이슈도 그러니까 욕도 안 했지 않습니까? 민부론 같은 거 얘기하고 그럴 때 사람들 욕도 안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망하는 거냐. 그다음에 윤석열 총장이 제가 볼 때 좀 약간 지표가 될 수 있는 게 4차 산업혁명 같은 거 얘기하고 그러면 이제 윤 총장이 정말 망하는 길로 간 거구나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본인이 여러 가지 경험과 두뇌를 가지고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현재의 어떤 국민들 그다음에 정치를 스스로 좀 이해하고 노력하신다면 그러면 서로에게 좋은 길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뭐 그러니까 모양 좋게 꽃가마 타는 기분으로
뭐 대통령이 되겠다. 그러면 그 순간 그 꽃가마는 꽃가마가 아니라 꽃상여가 될 거다라는 점은 좀 명심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대는 흔하디 흔한 행태의 기득권 한 명, 뭐 문에 맞섰다고 해서 반기득권도 아닌 것이고, 그렇죠. 또 한때는 뭔가 같은 편이었던 것도 그렇습니다. 사실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국민의 지지라는 것은 어느 순간에 그 지지가 또 사라지기도 십상인 거죠. 또 어쨌든 이 문이라는 대상이 윤에 대해서는 굉장히 배심하게 생각했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자기들 계획이 있다면 힘이 빠지기 전에 또 공격도 할 거예요. 네. 그렇지 않겠어요? 네. 홍석해야 대충 이래 해갖고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이 우리 페이다 해서 갖다 붙이고 끝낼라 하겠지만, 뭐 뭉이 홍전 의견을 존중해줬어요 여태까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죠. 홍도 어지간히 해보고 싶어 했는데 문이 별것 아닌 자리만 시켰지, 네. 뭐 시키지 않았잖아. 네. 그러니까 문이 홍의 계획을 또 존중할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결국은 홍이 자기 혼자 앉아서 자기 패 두는 거지. 그렇습니다. 이 혼자서도 핫도 치잖아요. 내가 남이 돼서 세고 자기가 또 나 그렇죠. 혼자서도 바둑 두잖아요. 그렇죠. 혼자서 바둑 두면 맨날 지가 이기지.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문이 지금 이 홍이 혼자서 두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 문이라는 사람이 가장 큰 게임으로서 패를 돌릴 건데, 그 패가 윤한테는 가혹하게 갈 수가 있어요. 네. 그럼 윤이 그걸 또 어떻게 견디느냐라는 부분도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더군다나 그래서 저는 뭐 서민 포퓰리즘 15조에 전 답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서민 포퓰리즘 15조에 담겨 있는 정신을 굉장히 악용해서 선동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사람이 이재명이고,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기득권이 아무리 저주를 퍼부어도 이재명 현상이라는 게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아마 당분간은 사라지지 않을 거 생각이 드는 것이 바로 이 기득권과의 어떤 투쟁, 그다음 기득권과의 어떤 대결, 뭐 어떤 개혁, 이런 부분들을 이재명이 확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쉽게 사라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윤석열 총장께서도 결국 뭐 대권에 대한 어떤 도전을 뭐 마음속에 품고 계신다면 이 지점만큼은 이재명을 꼭 본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기의 정치력을 다듬어 가면서 자기 스스로 어렵지만은 정당을 또 구축해가는 과정, 그리고 그것이 기성에 나타났던 여러 숱한 종류의 유사한 실패를 극복하는 과정, 이런 부분을 생각하지 않고 정치를 여기서 큰 덩어리 하나 저거 내가 먹고, 그렇죠. 또 여기서 큰 덩어리 하나 내가 먹고, 이런 식으로 이 우습게 보다가는 큰 코를 다칠 수 있어요. 제가 옛날에 그 이해창 씨를 뭐 몇 번 만났습니다. 둘이서 이야기를 나눠본 적도 있고 그런데, 제가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그 사람이 3번 도전해서 안 된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는 나는 철저한 기득권자로서의 이미지가 너무 강력하게 박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로서 이 세상에 숱한 대중들의 표를 모으는데 한계가 있거든요. 물론 윤은 이보다는 훨씬 그러지도 않고 그보다는 그러지 않아요. 여러 가지 칼라로 보면 술도 좀 먹고 뭐 검찰로서 뭐 아주 엘리트의식으로 충만한 그런 부분도 또 아닌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문제는 뭔가 하면, 저 사람이 지금까지 오면서 술을 두고 오면서 쭉 보았을 때 용케 그 수가 맞아 떨어져 왔지만은 그것은 자기의 선택이라기보다는 상대편의 활용에 의한 부분이 대부분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 윤이 정치력을 자기 스스로 일정한 수준으로 가다듬지 못하면 눈앞에 다 보인 것 같은 기회도 사라질 수 있다. 자기가 시대를 이해하고 가다듬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정치 쉽게 알다가는 또 엿대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시대 정신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탐구하고 그거를 정말 진지하게 신청했을 때 되는 것이지, 뭐 옛날 분위기 뭐 지지율이나 지지율만 따졌으면은 뭐 안철수, 유해창, 뭐 저 반기문 진작에 다 대통령이 됐어야죠. 근데 이제 저도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결코 그렇게 쉽게 생각할 얕볼 것도 아니고 쉽게 생각할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실 정치에 너무 매몰되면 또 그것대로 망하는 길이 된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저는 포퓰리즘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권유합니다. 자, 오늘 1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